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랜덤하게 십자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람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그 원인이 과거의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1096년에서 1291년이라는 대략 2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이 십자군이라는 거대한 사건도 그 원인이 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야기하게 된 거라 이거죠. 자, 7세기 초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이때 무함마드가, 여기 있는 무함마드가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고 여기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교를 일으키죠. 당시 비잔틴 제국은요, 여기 예루살렘을 포함해가지고 여기 아프리카 북쪽 지역까지 다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슬람 세력이 무섭게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아나톨리아 혹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방을 제외하고는 비잔틴 제국이 다 털리게 됩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이슬람은 여러 왕조를 거치다가 아바스 왕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는 병농일치제였어요. 즉 말하자면 백성들이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들고 싸우는 뭐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아무래도 상비군이 없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말 타고 놀고 있던 투르크 애들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씁니다. 자, 여기 투르크 애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돌골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몽골 계통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말 타고 싸우는 걸 아주 잘해요. 암튼 간에 여기 있는 이런 투르크 애들, 돌골족의 애들을, 어린 애들을 노예 신분으로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적인 군사 훈련을 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따로 독립적인 부대를 만들고요. 특히 이제 왕의 친위대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런 노예 집단을 맘루크라고 합니다. 이 맘루크는 소유물이란 뜻입니다. 노예도 소유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맘루크 애들이 나중에 힘을 키우고 끼리끼리 뭉치다가 결국 나라를 엎어버려요. 원래 이슬람 왕조는 여기 칼리프라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이 칼리프가 뭐냐면은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후계자들을 내세우는데 이게 바로 칼리프입니다. 이 칼리프는 정치하고 종교를 다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죠. 하지만 맘루크 애들이냐 칼 들고 여기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이 바그다드, 여기 바그다드 보이시죠? 여기까지 가가지고 칼리프에게 물러나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칼리프가 차마 그러진 못하고 자기 자리는 유지하되 모든 실권을 다 맘루크한테 넘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기존의 이 투르크 애들은 명칭이 셀주크 투르크로 바뀌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칼리프는 이제는 정치는 손을 떼고 종교에만 관여를 하고 모든 일들을 셀주크 투르크의 이 술탄에게 넘기게 된다 이겁니다.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탄이란 것은 곧 왕, 킹을 가리키는 거예요. 킹. 뭐 굳이 비교하자면 여기 있는 이제 칼리프는 유럽에서 교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술탄은 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든지 혹은 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주크 투르크 애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혹은 여기 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도 차지하게 되죠. 셀주크 이전의 예루살렘은 이슬람 땅이긴 했지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뿌리가 같으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순례자가 오는 거를 굳이 막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셀주크 애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죄다 이교도로 보이니까 순례자들을 박해한 거죠. 그러나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여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독교라든지 혹은 유대교가 많고 순례자들이 돈이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니까 거주민들에게 지지야라는 세금만 물리고 거주와 순례를 다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잔틴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방이었다 이거죠. 이 지역은 비잔틴 제국의 식량 보급이라든지 병력 충원의 요충지인데 셀주크가 여기도 넘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셀주크의 술탄인 알프 아르슬란에 맞서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로마누스 4세가 큰 군대를 일으켜서
1771년 8월에 요 만지케르트라는 요 지역에서 한판 붙게 돼요. 하지만 이 전투에서 로마누스 4세는 패배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게 되죠. 요 사람이 알프 아르슬란이 되겠습니다. 요 사람이 바로 로마누스 4세가 되겠고요. 이걸 계기로 결국 이제 비잔틴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소아시아를 셀주크 투르크에게 뺏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사이에 여기 붙어 있지만 요 사이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셀주크 투르크하고 마주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셀주크 투르크의 바로를 예의주시하던 사람이 유럽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었죠. 1074년에 비잔틴의 군사 원조 요청에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갈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단한 양반이죠. 당시 유럽의 정세는 왕권이 아직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왕이 영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이 없었고 바이킹족이라든지 이슬람과의 싸움으로 군인들은 막 넘쳐 흘러. 그런데 이런 군인들을 데려다가 영주나 왕들이 서로 매일 싸워대는 뭐 그런 시대였다. 혼돈의 시대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걱정이 된 거죠. 이런 폭력 사태를 왕도 통제 못하고 교황인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폭력을 외부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고 있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세속 군주인 왕보다 교황인 자신의 권위가 더 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군대를 끌고 가면은 자신의 위엄도 세우고 유럽 내의 폭력을 외부로 돌릴 수 있을 거라 여긴 거라 이거죠. 이때는 아직까지 성지 탈환, 즉 예루살렘의 탈환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회가 탈탈 털릴 걸 대비해서 당시 독일의 국왕이었던 하인리 4세에게 이제 교회의 보호를 요청하고 이 사람은 뭐 독일의 국왕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탈리아, 아르레 국왕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죠. 자, 어쨌든 간에 독일 국왕이었던 하인리 4세에게 교회의 보호를 요청하고 하인리는 이를 기쁘게 승낙합니다. 이때 교황이 나이가 53세였고 하인리히가 23세 정도였습니다. 자, 그레고리우스 7세의 생각대로 이게 다 딱 시나리오가 흘러갔다면 유럽의 역사는 아마 바뀌었겠죠. 하지만 인생이 늘상 그러듯이 교황의 계획에도 복병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